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저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는지, 이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말씀하시는 모든 행위들은 저희가 들어보고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 내에서 지위의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또는 근로 환경의 악화를 안겨줬는지, 그리고 이 행동이 업무 관련성 있는 행동인데 적정 범위를 도과한 행동인지, 이런 세 가지 지표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도입된 이후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은 뭐가 괴롭힘이다라고 열거하고 있지 않고 다 예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를 저희 같은 전문가 혹은 노동청 관계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괴롭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괴롭힘에 대해서 그래도 예시가 있지 않냐,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4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KICQ라는 한국 대인 갈등 질문지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런 연구 질문지, 연구 예시 조항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KICQ가 25개 관련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예시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 들어가 있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기 쉬운 행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KICQ에 들어간 행동이라고 해서 다 괴롭힘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각각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이러한 분류가 있고, 제가 이 분류를 25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수준이면 괴롭힘이 인정될 것 같다, 이 정도는 괴롭힘이 인정되기 곤란하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시 하나하나 보면은 아마 흥미로우실 겁니다. 첫 번째,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업무 적정 범위 내의 부당한 행동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리 부당해도 얼마나 부당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 상당성을 넘어갔는지 당한 사람이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 능력과 성과를 단순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롭힘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이 인정되고 성과도 유사하게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성과에 기반한 승진을 해주지 않았다던가, 승진 박탈, 아니면은 업무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던가, 이제 보상 박탈,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KICQ에서 1번으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난이도는 괴롭힘 인정받기는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이걸로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차별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사용자가 제시를 하면 근로자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긴 어려우나, 이것도 이 카테고리도 괴롭힘이다라고 나는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사안들을 말하면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포기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그렇지만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셔서 내가 조금 과하게 부당하다고 여기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괴롭힘이 맞는가? 또는 다수가 회사로 인해서 부당한 근로조건 하에 놓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제시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나에게 모두가 꺼린 업무를 주었다입니다. 이거는 사실 측정 가능하죠. 증빙도 가능합니다. 나만 허드렛 일을 지시를 받은 거예요. 이유 없이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부여받았다면, 첫 번째로 내가 쓴 근로계약서에 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수행하는 제반 업무, 부수적인 업무도 이 근로자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써 있으면 업무를 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합리성이 없다라는 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수기에서 물통을 꽂아서 급수를 하는 정수기 있잖아요. 그 정수기가 있는데 너무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 혼자 해라, 다른 사람 바쁘다,
이런 식으로 혼자만 업무를 하게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봐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은데 나한테만 이 무거운 일을 시켜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만약에 내가 딱히 막내 직원도 아닌데 막내 직원이 늘상 해오던 일을 한다. 복사 업무든가 우편 봉투를 배달하는 업무든가 문서 분류 작업을 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서무 업무 있죠. 그거를 나에게만 부여한다고 하면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성이 좀 떨어지는 업무로서 이 부분은 괴롭힘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이게 괴롭힘을 반드시 인정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배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와 이 부분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번,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포인트는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 것도 괴롭힘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일을 주지 않은 것은 사업장에서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노동 소외도 충분히 괴롭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주지 않으면 하루에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아무리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벽만 보고 있다가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소외는 사업장 내에서 정서적으로 박탈시키는 괴롭힘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모아놓고 합리성이 있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번,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이것도 괴롭힘 자주 인정됩니다. 뭐냐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업무 회의인데 나를 회의에서 일부러 참여시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괴롭힘 수행하다 보면은 잘 인정 안 되긴 하는데요. 반대로 너무 노골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시면 괴롭힘 좀 쉽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6번,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인데요. 이건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상급자가 고의적으로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 중에서 보고서나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는데 이름을 빼버리는 행위죠.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괴롭힘이라서 잘 인정됩니다. 이 부분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이 멤버가 되면은 승진을 하기가 아주 용이한데 노골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상당성이 결여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7번, 이제 여기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이거는 회사 규정상 또는 관행상 이런 요건에서는 휴가가 부여됐다. 이렇게 진단서를 가져오면 병가 3일을 줬다. 이런 규정, 선례가 있으면 당연히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 어떤 이유 없이 병가 휴가를 부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건 괴롭힘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 여부가 중요해요. 각종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 혜택도 저 사람한테는 줬고 예전에도 주어왔다 라는 선례, 그리고 규정, 어떤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도 내가 쓰지 못하는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휴가,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괴롭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휴가, 병가, 혜택 같은 것들은 지금 직장인 괴롭힘 법안 도입 전에도 나만 쓰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괴롭힘 신고도 가능하지만 저희한테 상담을 하셔서 그냥 노동청에 차별로 신고를 할 수도 있냐, 이런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예를 들면 CCTV로 감시하거나 5분 단위로 업무 상황을 보고하라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한다.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세밀하게 관리 감독 감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직장 괴롭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인정됐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CCTV로 업무 환경 감시를 하는데, CCTV는 업무 환경 감시할 때 원래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내 얼굴 초상권도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겠다고 사업장에서 결정했으면요, CCTV 설치한 다음에 CCTV 촬영 중이라는 또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CCTV 촬영으로 얼굴 초상권이 제공된다라는 제공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CCTV 촬영 목적에 수집하는 목적을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업장 내에서 CCTV를 수집하는 목적은 사업장의 물품 도난 방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원 근태 감시용이라고는 잘 안 써 있거든요. 사업주가 CCTV로 보면서 계속 물품 도난 방지를 넘어서 나의 근태 감시를 내가 동의하지 않은 목적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하면서, 심지어 그냥 감시만 하면 모르겠는데 CCTV 보다가 전화해서 전혜경 씨 이리 오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감시를 해요. 이런 것들은 매우 불쾌한 사생활 침해거든요. 아무리 업무 중이라고 하더라도 괴롭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최근에 이슈 있었던 사건도 있었죠. 유명인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CCTV나 메신저를 감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시를 해요. 근데 감시 중이라는 거 말을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쓱 업무 공간으로 가서 지금 뭐 하세요? 정도 물어본 거는 내가 CCTV를 감시해가지고 물어본 건지, 지나가다 궁금해서 물어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CCTV를 감시했고 이 사람이 날 괴롭혔다라고 바로 잡을 수는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이 연계성 있는 증빙 자료는 내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9번,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괴롭힘이라고 보기보다는 즉시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의로 위험한 업무를 시켰다, 이런 거 괴롭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체 장애가 있는데 일부러 나만 위험한 업무를 계속 시킨다, 내가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괴롭힘이 될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0번, 나에게 상사가 관혼상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네, 이런 것들 잘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애기 아픈데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줘. 만약에 점심시간 끝나고 나랑 친한 직원이 내가 밥을 못 먹으니까 식당 옆에 있는 약국에 들린다 라고 하는 이런 합리성, 개연성이 있고 어떤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건데요. 이유 없이 별로 나도 바쁘지 않고 직원은 바쁜 상황,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라면 괴롭힘은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11번, 나에게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이런 건데요. 소위 말해서 부당 정보 또는 부당 해고 또는 부당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잖아요. 네, 해고 강요, 퇴사 강요, 괴롭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인사 결정상의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부당하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12번,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이거는 업무상 적정법은 외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업무상 시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타당한 시비일 수도 있어요. 타당한 트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된다, 왜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냐 라는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정말 사소한 일, 이를테면 펜과 연필 둘 중 무엇을 쓰든 문제가 되지 않는 업무상 상황인데 연필로 써라, 연필로 써야만 한다 라면서 부당한 주장을 하면 이 부분은 부당한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선인지 좀 아시겠죠? 업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괴롭힘이 인정 안 되는 사례, 예를 들면 너가 영업사원이라면 영업비를 사용했을 때 하나하나 가계부처럼 뭘 했는지 정리는 어느 정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해를 산다 라고 하면서 상급자가 앉혀놓고서는 메모 쓰는 것까지 잡아가지고 화를 내요. 저는 이런 것들 직장 괴롭힘 인정 안 한 적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하게 메모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업무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과한 욕설을 하거나 강하게 화를 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녹취를 들어보니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 넌 이제 그만해, 이렇게 잘못은 그만해야 된다라면서 잔소리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업무를 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잔소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상당성을 벗어나게 너무 과하고 인신모독적이라면 괴롭힘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한번 저희한테 문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당연히 괴롭힘이죠. 이거는 업무 상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괴롭힘 조사 사건 때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저 집 남편은 무슨 일을 해서 회사가 저 사람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괴롭힘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증거를 잡아서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14번,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물건 던지기, 주먹질 등. 당연히 괴롭힘 되죠. 지난번에 참여했던 사건, 이런 사례였습니다. 직원 A가 있고 직원 B가 있고 상급자가 있어요. 직원 A가 면담을 하고 나갔는데 직원 B 앞에서 직원 A에 대해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상급자가 쇠로 된 비품을 집어 던진 거예요. 직원 B가 너무 놀라서 바로 직원 A한테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급자가 너 나간 뒤에 바로 물건 집어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원 A가 알게 됐죠. 직원 A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직원 B가 집어 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거는 직장 괴롭힘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괴롭힘 인정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누군가는 이거는 직원 A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 아니야, 성질도 못 내? 이럴 수 있는데, 문제 포인트는 직원 B가 너무나도 그 무섭다라고 던지는 장면을 인지를 했고 바로 직원 A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 A도 공포심을 느꼈고 그 이후로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연계해서 그 이후에 직원 A가 받았던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물건 던지기, 주먹질 당연히 인정되고요.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 폭력을 가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을 나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걸 주변에서 증빙해 줬을 때도 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15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 성적 농담, 성추행, 이메일, 전화 포함 당연히 되죠. 이거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적 언동이 들어가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16번,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당연하죠. 괴롭힘이죠. 17번, 나를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부적절하게 의심하는 거, 업무 적정성을 넘어서서 의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업무 성과에 특히나 방해되는 방식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 상급자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의 때 발언한 내용은 사실은 자기가 뒤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행동입니다. 어떤 횡령성 있는 행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간질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확인되면 괴롭힘 인정됩니다. 누명을 씌우는 행위, 이것들은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증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도 상의를 해드립니다. 18번,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당연히 괴롭힘 되겠죠? 19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이거는 뭐 괴롭힘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면 명예훼손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들은 법률적인 상담도 같이 좀 연계해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이거는 술자리에서 예전에는 상급자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라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한 잔에 왜 안 마시지? 하면서 무섭게 노려보는 경험도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술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분들도 술 알레르기 뿐만 아니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임신 준비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간이 나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새 정신질환 앓고 계신 분이 많은데 약이랑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 혹은 내가 보약을 먹고 있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절대 음주하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수십만 원 들이 보약의 효력이 다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주, 흡연을 강요? 이거는 요새는 정말 안 되죠. 예전에는 흡연 강요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잘 지내려면은 뭐 흡연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모르겠지만 흡연을 강요?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주, 흡연,
건강하지 않은 행위, 아까처럼 위험한 상황, 혹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들게 하라, 너무나도 과한 연장근로 강요, 과한 야간근로 강요, 이런 것들 다 괴롭힘이 됩니다. 21번,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이 부분은 괴롭힘 카테고리에 있어요. 근데 회식 참여 강제만으로 괴롭힘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한테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라고 해서 괴롭힘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회식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강요, 강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문제인 거죠. 상당성을 벗어나서 네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어 라고 하거나, 싫다고 어렵다고 대여섯 번 말했는데도 참여하라고, 참여 안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 주는 행동, 이런 것들은 괴롭힘으로 이르를 수가 있겠죠. 다 어느 정도 심하냐의 양태의 문제일 것 같아요. 22번,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이 부분 괴롭힘 되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건 수행했었거든요. 당연히 친목 모임 제외한다고 괴롭힘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도 수년간 4명이 있는 공간에서 3명만 모임을 운영을 하고 단톡방을 열어요. 그러면서 셋이 대화하면서 웃는 경우도 많았어요. 킥킥킥거리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괴롭힘인 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무슨 경우로 괴롭힘을 잡았었냐면, 친목 모임을 열었는데 그 친목 모임의 의도나 타이틀이 제가 속한 사원급 환영회였던 거예요. 나만 모르는 사원 환영회였던 거죠. 23번입니다.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이거는 괴롭힘은 사실 인정되기 어려운데요. 정당한 건의사항이라는 건 이겁니다. 문구가 이렇게 표현됐어야 됐을 것 같아요. 나의 정당한 고충 신고를 무시했다. 지금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수행하고 있는 사건이 사내에 고충 처리 규정이 아주 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서 고충 신고를 했는데 내가 승진박탈될 것 같다,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입은 것 같다, 내가 부당하게 징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해부된 것 같다 라고 고충 신고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충 신고 대상으로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고충 신고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고충 신고에 대해서 아예 반려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직장 괴롭히면 됩니다. 왜 괴롭힘이 되냐면, 내가 괴로움에 대해서 신고할 곳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는 아예 고충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고충으로 우린 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괴롭힘으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 건의예요. 단순 건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업장에서 느끼는 리소스 부담,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여유, 여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할게 라는 것들은 당연히 괴롭힘이 아닐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있어요. 괴롭힘 신고 들어오면 다 받아줘야 되냐고, 성희롱 신고 들어오면 다 받아줘야 되냐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일단 받아주고요. 판단을 그러면은 만약에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요건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포기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판단을 해가지고 아니라고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는 받아주라는 거죠. 24번입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야근, 주말 출근 이런 건데요.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매우 부당하게 야근, 주말 출근, 그리고 뭐 위험한 업무를 시키거나 무거운 짐을 들게 하거나 이런 것들 다 괴롭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시켰다고 다 괴롭힘인가요? 라고 문의 오시는 사업주도 많으시고 한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정당하게 야간 근로, 연장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사전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판단해 보셔서 괴롭힘인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5번, 나에게 부당한 징계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반성문 처벌 이런 건데, 부당 징계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죠.
여기까지 KICQ에 대해서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직장 내 괴롭힘 이것도 되나요? 저것도 되나요? 애매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의문이 생기시면 노무법인 헤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